자, 봅시다. 우리는 13번. 자, 다음 유물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사진은 명도전. 칼 모양이지만 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엽전처럼 생겼죠, 얘는. 지금 잘 안 보여요.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거기 글씨가 써 있거든요. 중간에 반냥전이라고 그래요. 잘 안 보이지만 돈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붓이죠. 붓. 자, 그래서 명도전과 반냥전은 중국의 화폐고요. 보통 이렇게 화폐는 금속으로 만드는 화폐들은 거의 다 동전이거든요. 동전. 네, 동전으로 만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붓은 여기다 써볼게요. 창원. 이거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다호리 유적에서 발견됐어요.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발견된 붓이고, 붓은 한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죠. 한자가 전래됐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의 화폐와 한자가 전래되었다.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철기시대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 거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중국과 교역이 활발해졌다라는 그 내용을, 그거를 찾으시면 되죠. 1번. 계급이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계급이 분화되기 시작했으면 청동기 시대. 자, 두 번째, 농경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죠. 신석기 시대. 자, 세 번째,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여기 이제 철기 시대이면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철제농기구의 사용이 본격화되었다. 자, 여러분, 철제농기구의 사용이 본격화된 것. 자, 철제농기구를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철제농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언제? 철기겠지, 당연히. 그런데 그게 일반화됐어. 본격화됐어. 본격화됐다는 거 다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삼국시대. 그래서 우리가 고대, 삼국시대, 고대의 농법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철제농기구의 본격화, 보편화, 그 다음에 우경의 실시. 이 두 가지가 삼국시대의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농법, 농업 기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삼국시대. 자, 그러므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고조선으로 가봅시다. 고조선 14번. 자, 가나 시기 사이, 가나 사이의 사실로 옳은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바로 이런 유형의 문제죠. 가부터 볼게요. 위만이 조선으로 망명하였다. 준왕은 그를 믿고 박사에 임명하였으며 백리의 땅을 봉해에 주어 서쪽 변경을 지키게 하였다. 자, 지금 가는 위만의 망명이죠. 자, 가는 위만의 망명이에요. 자, 위만의 망명은 BC 3세기 말이라고 그래요. 3세기 말경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자, 위만이 망명을 하고 나서 왕위를 찬탈하게 된 게 몇 년 뒤죠. 그래서 위만 조선이 성립된 게 BC 194년. 자, 여기에서는 지금 위만 조선의 성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는 와서 몇 년 뒤에 왕이 됐으니까 그냥 위만 조선의 성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 시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원봉 3년 여름 니계상 3이 사람을 시켜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항복했다. 이로써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삼았다. 자, 여기서는 지금 고조선의, 즉 위만조선의 멸망. 자, 고조선의 멸망이면 BC 108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위만의 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만 조선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고조선의 멸망이고, 요 시기 사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위만조선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만조선의 특징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위만조선은 BC 194년부터 BC 108년까지. 자, 그러면 위만조선의 특징은 첫 번째, 자, 활발한 정복 활동이 이루어지죠. 자, 활발한 정복 활동이 이루어져서 임둔, 현도 같은 지역을 정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만이 이렇게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건 철기를, 더 발전된 철기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기의 본격화. 자, 그 다음에 중개무역을 하게 되죠. 자, 중개무역의 대상을 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중개무역을 했냐면 중국,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의 소국인 진국. 자, 진은 한반도 남부의 소국이에요.
자, 그래서 중국 한나라와 진 사이에 중개무역을 했다. 자, 말이 좋아서 중개무역이지 실제로 사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둘 사이의 교역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득을 독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앙정치 조직의 정비 또는 뭐 발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위만조선에 있었던 네 가지 특징, 활발한 정복활동, 철기의 본격화, 중개무역, 정치조직 정비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으로 가볼까요? 기역부터. 자, 우세한 무력을 바탕으로 임둔, 진번, 임둔 등의 소국을 복속하였다. 기역 맞네요, 기역. 자, 그 다음에 니은, 남방의 진이 중국과 직접 통교하는 것을 막았다. 이게 중개무역이죠. 자,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갈 거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기역, 니은 찾으시면 되고. 자, 디귿, 법 조항이 60여 조로 증가하였다. 자, 법 조항이 60여 조로 증가한 건 멸망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나 이후. 디귿은 나 이후니까 틀렸고. 자, 연해 장수 진계가 고조선을 침입하여 사방 2000여 리의 땅을 빼앗았다. 자, 요 시기는 가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BC 3세기를 전후한 시기. 자, 연나라 진계가 쳐들어온 시기는 BC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그래서 여기서는 단군조선 시기죠. 보통 우리가 위만조선 전이 단군조선, 위만조선 멸망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맞죠? 정답은 1번. 자, 15번 봅시다. 다음 글의 밑줄 친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 아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다. 자, 환인이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가게 하니 환웅은 무리 3천을 거느리고 신담수 아래로 내려왔죠. 풍백의사 운사를 거느리고 인간의 일들을 주관했죠. 그리고 환웅이 임시로 변해서 옥녀랑 결혼을 하게 되고 단군한검을 낳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봅시다. 기역. 자,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가게 하니 천손사상의 바탕을 둔 고조선 지배층의 선민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천부인 세계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청동, 검, 거울, 방울 뭐 이런 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뭐 어떤 징표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인의 아들인 환웅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징표라고 보니까 이건 이제 하늘에서 내려준 거니까 당연히 천손사상을 나타내고 있죠. 천손사상 또는 선민사상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자, 이거는 농경의 비중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비바람 구름의 신이잖아요. 풍백우사 운사는. 그래서 2번 맞고 3번 환웅이 임시로 변하여 옥녀와 결혼했다. 자, 환웅과 옥녀의 결혼은 부족과 부족 간의 결합으로 나라가 생긴, 국가가 성립되는 그런 내용이죠. 토착 부족과의 연맹을 통해 초기 국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맞아요. 네, 부족과 부족의 연합으로 국가 형성. 자, 그 다음에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자, 리을을 볼까요?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군장. 자,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군장의 명칭에 제사장을 뜻하는 단군과 군장을 뜻하는 왕검이 같이 들어있다는 건 이게 재정일치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단군왕검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재정일치. 재정일치를 체크하시면 돼요. 자, 리을에서는 재정분리사회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아니죠. 자, 재정분리는 어느 나라? 사만. 그쵸? 사만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16번. 고조선의 발전과 관련된 일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역부터 봅시다. 자, 위만이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었다. 자, 위만이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면서 위만조선이 시작된 거죠. BC 194년에. 자, 니은, 중국 한나라에 맞서 대항하다가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왕검성이 마지막 수도라고 마지막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왕검성이 함락됐으면 멸망이지. 그래서 여기는 BC 108년 멸망. 자, 디귿, 고조선의 8조법이 60여 개조로 증가하고 풍속도 각박해졌다. 이거는 멸망 이후. 자, 요서지방을 경계로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했다. 이거는 BC 4세기를 전후한 시기, 4세기경. 자,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강성. 4세기, BC 4세기경. 그 다음에 연나라 진계가 쳐들어왔죠. 아까 BC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이렇게 제시문이나 또는 순서 물어볼 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지문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리을, 그리고 위만조선 시작 기억, 그 다음에 멸망 니은, 멸망 이후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3번 체크. 자, 17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나라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서로 죽이면 그때 죽인다. 뭔 소리야 이거. 서로 죽이면 그때 죽인다. 상대방을 죽이면 죽인다. 이 표현이 좀 웃기죠. 서로 죽였는데 한 명도 안 살아남았으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 저는 이거 보고 맨날 그러거든요. 서로 죽이면 죽인다. 그럼 어떻게 죽이지? 이런 생각을 막 하는데 이게 이제 상대방이 죽이면 죽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복이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약간 그런 함무라비 법정 같은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서로 죽이면 죽인다. 자, 여기서는 생명을 존중함을 알 수 있고 서로 상하게 하면 곡식으로서 배상하게 한다. 자, 사람을 상하게 하면 안 되고 즉 노동력 중시. 그 다음에 곡식으로 배상한다. 농경사회. 배상이 가능하다는 건 사유재산.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있다는 거고 도둑질한 자는 남자는 그 집의 간호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는다. 여기서 노가 노비 노자, 남자 노비 노자, 비가 여자 노비 비자라는 뜻이에요. 여자 노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비로 삼는다. 그런 뜻이죠. 자, 도둑질이 나빠. 왜냐하면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노비로 삼아. 계급사회라는 얘기죠. 자, 노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되는데 비록 면하여 민의 신분이 되어도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겨 장가들고자 해도 결혼할 사람이 없다. 50만 전, 돈이죠. 그래서 일부 지배층이 화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까닭에 백성들을 끝내 서로 도둑질하지 않았고 문을 닫는 사람이 없었다. 부인들은 단정하여 음란한 일이 없었다. 맨 마지막 줄에 부인들은 단정하여 음란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여자들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거, 반대로 남성 중심 사회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맨 마지막에 한서지리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8조법이겠네요. 고조선의 사회를 알 수 있는 8조법.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나라면 고조선이겠죠?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건국의 사실은 응제시주에도 기록되어 있다. 자, 건국의 사실은 응제시주에도 기록되어 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단군의 건국 설화가 기록되어 있는 서적들 이라고 해봤자 5개예요. 자, 봅시다. 건국설화가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서적은 삼국유사. 삼국유사가 최초. 자, 그 다음에 제왕운기.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여지 승남. 이왕이면 외우세요. 5개니까.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또 내가 좀 살짝 비켜줄까? 이렇게. 자, 건국설화가 적혀있는 책 5권이에요. 삼국유사가 최초라는 거. 일단 이거는 우리가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죠? 최초가 삼국유사라는 거. 자, 그럼 여기에 더불어 삼국유사에는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있다? 없다. 삼국사기는 없고 유사는 있고. 삼국사기에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삼국시대만 적은 거기 때문에, 고대만 적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예 없다는 거. 자, 발해에 대한 기록도 없다는 거. 아예 없다는 거.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없고. 자, 그럼 1번. 건국사실은 응제시주에도 기록되어 있다? 맞아요. 이 5건은 여러분이 혹시 안 외우고 있으면 오늘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삼국사기에 따르면 요 임금 때 건국되었다. 일단 삼국사기에는 고조선 기록이 없고. 네, 정답은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임금과 같은 때에 건국되었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삼국유사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고동시라고 그래요. 여고동시, 요임금과 같은 때이다. 원래는 사실 여요동시라고 해야지 한자의 뜻으로 맞거든요. 여요동시가 맞는 뜻인데 왜 여고동시라고 했냐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쓰여진 시대가 충렬왕 때잖아요. 고려시대에. 충렬왕 때 왕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요? 조선시대 왕의 이름이 이산, 이도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인 거 아시죠?
왜 한 글자씩이냐면 왕의 이름에 들어간 글자는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쓰면 안 돼요. 아무 데도, 공문서에도 쓰면 안 되고 사람 이름에는 더군다나 넣으면 안 돼. 왕 이름이니까 함부로 쓰지 마?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이름은 많이 겹치지 않도록 그냥 한 글자씩만 정한 게 일부러 뭐 이산, 이도 뭐 이런 식으로 정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 충렬왕의 이름 중에 요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요자는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최대한 요자랑 비슷한 글자를 찾다 보니까 고자가 된 거예요. 별로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고동시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임금과 같은 시대. 요임금은 중국에서 뭐 요순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태평성대한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때쯤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고대 아주 중국의 옛날 그때 고조선이 생겼어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고동시. 자 어쨌든 삼국 사기에는 기록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2번이 틀린 설명. 3번 사람의 생명과 사회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였다? 당연히. 자, 그 다음에 4번 이 나라의 이름은 관자라는 책에 기록돼 있다? 맞아요. 그래서 BC 7세기경에 중국 최초의 기록, 중국 최초 고조선 기록이 관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 이름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관자에 써있다, 고조선 써있다. 맞아. 알겠죠? 관자라는 책 제목은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2번이겠죠? 네, 당연히 2번이죠. 자, 이제 철기시대 여러 나라 초기 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8번 볼게요. 다음 내용과 관계 있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군장이 없고 자, 여러분 대군장이 없다 무슨 뜻? 대군장이 없다? 왕이 없다. 대군장이 여기서 이제 왕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대군장이 없다? 왕이 없다? 그럼 연맹왕국은 아니란 얘기네요. 그럼 연맹왕국 아니면 나머지는 군장국까지. 그래서 여기서 왕이 없다? 아, 군장국가구나. 자, 그러면 군장국가인데 군장의 명칭이 거기 보시면 후읍군 삼노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군장국가인데 후읍군 삼노에 군장이 있다고? 그러면 동해지. 당연히 동해지. 동해에 관한 설명이죠. 자, 풍속은 산천을 중시해서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에 들어가면은 말과 소랑 이런 걸로 배상해줘야 된다. 책화의 풍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군장국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책화의 풍습 나와 있고요. 당연히 나라는 동해. 동해에 관한 설명. 자, 동해 하면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단과반. 네. 자, 단군, 과마, 반어피, 특산물 이런 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요 후읍군 삼노, 책화, 조계혼 이런 것 등이 잘 나오죠. 무천 이런 것 등이 잘 나와요. 자, 1번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낭랑, 외 등에 수출하였다. 철이 많이 생산된 나라는 사만 중에서도 변한. 두 번째, 어디 수출하는지도 여러분 한번 눈여겨봐두세요. 이런 가끔 물어볼 때 있으니까. 자, 2번 농경과 종교에 관해 의례를 주관하는 천군이 존재하였다. 사만. 자, 세 번째, 특산물로는 단군, 과하마, 반어피가 있다. 당연하죠. 정답은 3번. 자, 10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 뒤에 신랑 집에서 여자를 맞이하여 다 클 때까지 길러 아내로 삼는다. 자, 이거는 옥저의 민며느리제. 옥저의 민며느리제에 관한 설명이죠. 정답은 3번. 자, 동해하면은 금방 우리 나왔던 단군, 과하마, 반어피. 요 특산물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방직 기술이 발달했다. 그래서 뭐 이제 누에고치를 길러가지고 뭐 비단을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자, 방직 기술이 발달했다. 그 다음에 무천이 있다. 10월 무천.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기억나요? 철자형 집터와 그 다음에 여자형 집터. 자, 이게 한자로 하면 철자형, 여자형. 철자형 집터와 여자형 집터도 동해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9번 볼까요? 다음 유적과 관련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사진은 뭡니까? 첫 번째 사진은 요거 집이에요. 무덤 아니고 집.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반움집. 토실이라고 그래요. 반움집, 토실.
자, 그래서 설명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움집처럼 생겼는데 문은 위에 달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반움집이고 두 번째 사진은 이거는 무덤이거든요. 주구묘. 주구묘. 자, 그러니까 가운데는 널무덤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옆에다가 도랑을 판 거예요. 이렇게 물길 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게 바로 주구묘. 자,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있는 공통된 나라는 어디? 마한. 마한. 자, 사만 중에서 마한이에요. 사만 중에서 마한이구나. 자, 마한은 총 54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마한은 54개의 소국. 물론 위치는 당연히 전라 충청 지역이고 54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이 중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디냐? 목지국. 그래서 목지국의 왕이 전체 사만을 왜냐면 마한, 변한, 진안 중에 제일 큰 게 마한이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목지국이고 그러니까 목지국의 왕이 전체 사만을 다 관리한다. 자, 그래서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마한이구나. 마한의 가장 큰 나라가 목지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만을 물어볼 때는 여기처럼 이렇게 마한, 변한, 진안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나라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사만 전체를 물어보는 건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아까 우리 철이반이 생산되는 나라 변한이잖아요. 저거는 변한만 물어볼 때 나오는 지문이겠죠. 그쵸? 진안이나 마한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통틀어서 하시면 되고 그냥 사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1번 고구려의 압박을 받아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자, 여러분 고구려의 압박을 받아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으면 옥저 또는 뭐 동해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그리고 결국 옥저와 동해 둘 다 고구려의 복속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사가 흉년이 들면 왕을 바꾸거나 죽인다. 이거는 부여. 그렇죠. 이건 부여에 해당하죠. 자, 왕권이 약하다. 그런데 왕을 바꾸거나 죽이자고 한 건 부여만. 그 부여만. 사만 중에서 세력이 가장 컸으며 목지국이 주도하였다. 네, 요게 마한이죠. 요게 마한에 관한 설명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오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자, 여러분 오부족 연맹을 통해 발전한 나라는 부여, 고구려. 둘 다 오부족 연맹체잖아요. 그래서 부여, 고구려. 정답은 3번. 자, 20번으로 볼까요? 다음은 어느 초기 국가에 대한 기록이다. 이 나라가 있었던 지역에서 후대에 벌어진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어느 나라인지 보고 그 다음에 위치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여자의 나이가 10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맞이하여 장성할 때까지 기른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다. 여자의 친정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집에서 그 돈을 지불한 후에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다. 자, 이거는 무슨 제도라고 하죠? 민며느리제. 자, 어린 여자를 남편 집에서 길러서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한 후에 결혼을 하는 거. 그리고 결혼을 할 때 다시 친정으로 보내서 친정에서 이제 돈을 요구하니까 돈을 주고 여자를 다시 데려오는 거. 자, 일종의 매매혼에 해당하는 거. 이게 바로 옥저. 옥저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이거랑 그 다음에 골장제.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올 만하죠. 다른 거는 뭐 별로 없어요. 군장국가? 군장국가라는 거? 이 정도? 자, 그러면 민며느리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민며느리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옥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위치가 중요하죠. 옥저가 어디 있었냐? 자, 만약에 지도가 있다 치면은 이렇게 이제 지도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숭화강 유역의 부여,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 압록강 바로 위에 고구려. 그 다음에 요쪽이 함경도 동해안이죠. 그래서 옥저는 요 함경도 동해안.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은 강원도거든요. 강원도 동해안의 동해. 그 다음에 마한, 변한, 진안. 이렇게 있었죠.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한은 전라도 지역, 변한은 지금의 경상남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낙동강 하류, 낙동강 상류가 진안.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옥저가 있었던 지역은 함경도. 지금으로 하면 함경남도. 예전에는 함경도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북한의 행정구역이 좀 분화가 돼가지고 함경남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함경도, 함경남도. 자, 그럼 한 요 정도? 요 정도 지역이다. 요 지역이다.
자, 그럼 요 지역에서 그 뒤에 뭐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시문 가봅시다. 자, 1번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원으로부터 수복하였다. 자, 1번에 쌍성총관부는 어디? 우리가 배운 걸로는 그렇죠. 철령 이북 지역이다. 근데 철령이 사실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철령 어딘지 알아? 자비령은 어딘지 알아? 중령 어딘지 알아? 모르잖아.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별로 의미는 없지.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지. 아, 그냥 쌍성총관부는 철령 이북에 있다. 화주에 있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모르잖아. 그쵸? 우리 지리 같은 거 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지리에 좀 우리가 좀 약해. 그래서 막 청천강 나오면 청천강이 어디야? 막 대동강 어디? 대동강 이 중에 어디 있지? 못 찾아. 아무도 못 찾아. 그래서 그냥 철령 이북이라고 우리가 배우긴 했지. 그리고 화주 지역이다라고 배우긴 했지만 여기를 여러분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지도를 떠올리면 돼요. 우리 공민왕이 차지했던 땅 지도 기억나? 그건 기억나지? 그건 여러 번 봤잖아. 말하자면 공민왕이 차지한 땅, 이 지도를 제가 재활용해보면 공민왕이 차지했다고 전해지는 토지가 어디냐면 요 정도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지역이 공민왕이 차지했다고 지도에 표시됐던 그러니까 요 옥저 지역이랑 거의 비슷하다. 함경도 지역이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거예요. 아하, 우리가 철령은 어딘지 모르잖아. 그냥 그렇지만 지도에서 봤던 건 다 기억나는데 여긴데 맞아요. 옥저가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구나. 네, 맞아요. 정답은 1번이고 2번. 발해가 멸망한 후에 정왕국이 세워져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자, 일단 발해가 망했어. 거란한테 망했지. 그리고 나서 부흥운동이 막 여러 개가 있어서 후발해국도 있었고 정왕국도 있었고 뭐 흥묘국도 있었고 뭐가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정확히 위치는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발해의 중심지는 어디냐? 일단 만주겠지. 한반도로 내려오진 않잖아요. 보통은 만주잖아. 그래서 여기는 압록강 중류라고 그래요. 압록강 중류 지역이다. 쉽게 말하면 그냥 만주야, 만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희의 활약으로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후에 강동육주를 획득하였다. 자, 강동육주는 또 제가 지도를 한번 살짝 그린다면 압록강 입구에 강동육주거든요. 그럼 압록강 입구 어디냐? 여기. 요 지역에 여기 앞에.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다르죠. 자, 그러므로 압록강 입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 자, 그다음에 4번. 김윤우가 군민의 힘을 모아 몽골군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자, 김윤우가 몽골군의 침입을 격퇴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어딘지 몰라. 왜냐면 두 군데거든. 그쵸? 우리가 김윤우 하면은 두 군데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는데 자, 여기다 쓸까요? 김윤우 하면은 두 군데가 떠올라야 된다. 그래서 몽골의 2차 침입이 있고 5차 침입이 있죠. 2차 침입은 처인성, 5차 침입은 충주성. 자, 처인성, 용인. 지금의 용인이에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 그쵸? 어딘지 모르지만 두 개 다. 자, 그래서 틀린 설명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도, 우리가 봤던 지도를 좀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제가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랑 겹치지 않는다. 아까 제가 그렸던 강동육주랑 겹치지 않아요. 자, 정답은 1번, 21번 볼까요? 가나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부터 봅시다.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해서 마가우가 구가 저가는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했다. 적군이 침입하면 제가들이 몽소 전투를 하고 하호는 양식을 저 날라 음식을 만들어준다. 자, 일단 마가우가 구가 저가 사출도 나오면 부여지. 당연히. 부여구나. 자, 그 다음에 부여는 크게 4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만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자, 부여는 가, 대가, 왕이나 대가. 그 다음에 호민, 하호, 그리고 노비. 이런 식으로 4개의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이 중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배층이겠죠? 호민과 가가 지배층. 가, 마가우가 구가 저가 할 때 가. 자, 그러면 전쟁 나면 이 중에 누가 전쟁에 나가냐?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거고. 그러면 하호는 아까 말했죠. 음식이나 뭐 물건 같은 거
저다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전쟁 누가 나가냐? 요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거야. 라는 거. 자, 그래서 가는 부여. 자, 그 다음에 나 볼까요? 자,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급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서 각각 별읍이 있으니 소도라 한다. 거기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도망온 사람은 누구든지 돌려보내지 않는다. 자, 여기는 사만이죠. 그리고 천군이 있다. 재정분리사회다. 천군이 있다. 자, 그러면 재정분리사회에서 정치를 하는 건 군장이죠. 군장의 명칭은 뭐예요? 신지, 견지, 부례, 읍차. 보통은 시험에 대족장은 신지, 소족장은 읍차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신지, 견지, 부례, 읍차. 제가 이렇게 나눌게요. 이렇게. 왜냐면 대족장, 소족장 이렇게 구분.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명칭은 제사장이 천군이잖아요. 그리고 천군이 소도를 관장한다. 아까 소도는 신성지역, 별읍이라고 나와 있고. 자, 그래서 가는 부여, 나는 삼한. 자, 그러면 제시문 봅시다. 자, 1번에 가는 조계혼을 엄격하게 지켰다. 자, 조계혼을 엄격하게 지킨 나라는 동해. 동해가 조계혼을 엄격히 지키죠. 자, 그래서 1번은 동해. 자, 2번 가에서는 소구부로 기륭을 점쳤다. 소구부로 점치는 나라는 점치는 건 우제전복 또는 우제전법이라고 하고 이게 있었던 나라는 부여, 고구려. 부여 아니면 고구려. 자, 3번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다. 서옥제는 고구려. 자, 나에서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제천 행사는 부여.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죠.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2번. 나머지는 다 틀리고. 자, 그래서 2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봅시다. 자, 다음은 초기 철기의 여러 나라의 장례 풍습에 관한 기록이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넣어서 장사를 지낸다. 사람을 죽여서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에는 100여 명을 헤아린다. 자, 얼음을 넣어서 장사 지내고 순장을 한다. 부여. 그 다음에 죽은 자는 모두 감회장에다가 살이 썩으면 뼈를 추려 큰 목곽에 안치한다. 온 가족이 한 곽을 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옥저. 옥저의 골장제. 골장제, 가족 공동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장례를 후하게 치러서 금은 재화를 무덤에 넣는다. 돌을 쌓아 봉부를 만들고 주위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다. 이건 어느 나라? 여러분이 가, 나는 딱 와닿죠? 읽는 순간 딱 어느 나라? 그런데 다는 글쎄다. 다는 어디지? 자, 일단 다른 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힌트가 잘 떠오르지 않겠지만 거기 보시면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든다. 여러분 돌을 막 쌓아 올려서 무덤을 만들어. 돌무지 무덤. 자, 그럼 돌무지 무덤은 어느 나라지? 고구려,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에 관한 풍습이에요. 자, 다른 특징은 별로 없지만 돌무지 무덤을 통해서 고구려네. 자, 그러면 1번. 가에서는 여자나 철자 모양의 집을 짓고 살았다. 자, 여자나 철자의 집터는 동예. 두 번째. 나의 지배층 사이에는 형사취수제와 서옥제 혼인 풍습이 있었다. 서옥제 있으면 고구려죠. 그런데 고구려는 다여야 되죠. 나가 아니라 틀렸고. 3번. 자, 다는 중국과 우호관계를 맺으며 발전하다가 선비족의 침략을 받고 쇠퇴하였다. 선비족의 침략을 받았다. 3세기 말에 선비족의 침략을 받고 쇠퇴한 건 부여. 부여. 선비족의 침입을 받고 쇠퇴. 자, 그 다음에 4번. 나는 다에 예속되어 소금, 어물 등을 공납으로 바쳐야 했다. 자, 나는 옥저. 그리고 다는 고구려. 그럼 옥저가 고구려에게 압박을 받아가지고 공납을 바쳤다?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했죠? 맞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 부여 같은 경우는 발전을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런 거 나왔죠? 1세기경에 왕호를 사용했다.
부여 1세기경에 왕호를 사용했고 3세기 말 선비족의 침입으로 쇠퇴 5세기 말 고구려에게 멸망. 여기 써볼게요. 제가 부여. 자, 1세기경에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했다. 3세기 말에 선비족 침입으로 쇠퇴. 3세기 말에 선비족의 침입으로 쇠퇴했고 그리고 멸망은 그럼 언제냐? 5세기 말에 고구려에게 멸망 문자왕. 고구려 문자왕에게 멸망. 부여는 BC 4세기경에 만들어졌거든요. BC 4세기경에 연명왕국 단계로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가 있었던 시기는 900년? 900년 정도? 우리나라에 900년 있었던 나라는 없죠? 부여가 거의 우리나라의 뿌리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부여에서 고구려 나왔지, 고구려에서 백제 나왔지. 그러니까 다 뿌리고 실제로 부여라는 나라의 순장의 풍습 있죠? 가야나 신라에도 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을 걸로 추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뿌리 같은 나라가 바로 부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중에 우리가 삼국시대 하면서도 부여라는 나라를 언급하게 될 거예요. 발해나 뭐 이런 나라 하면서. 자, 어쨌든 정답은 4번. 자, 23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풍속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은력 정월에 나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나라에서 대회를 열어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영고라고 한다. 이때 형욱을 중단하여 죄수를 풀어주었다. 자, 여기에서 은력 정월이라고 했죠. 은력은 은나라 달력. 그래서 만약에 은력을 사용했다. 어느 나라냐? 부여. 은력을 사용했다. 그럼 부여예요. 은력으로 하면 정월이야. 여러분 정월이 몇 월? 왜 정월 대보름 하잖아. 들어봤지? 정월 대보름이 1월 대보름 아니에요. 1월 대보름. 설날 지나서 15일 뒤에 정월 대보름이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나 막 이럴 때 쉽게 말하면 정월 대보름까지 쭉 휴가야. 일 안 해. 한 몇 주 쉬는 거야. 한 2주. 최소 2주 쉬는 거야. 쭉 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물론 그때 이제 왜 농사 때 빡세게 일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쉬고 하니까 그게 가능했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은나라 달력을 사용했다는 건 은력. 그 다음에 1월이 정월이잖아요. 그러면 은나라 달력으로는 1월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12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고가 12월인 거죠. 12월 영고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금. 자, 그래서 은력 정월에 제사를 지냈는데 영고에서 우리는 딱 알 수 있죠. 부여구나. 시험은 또 은근히 부여가 잘 나와요. 부여랑 동해. 그 나라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부여랑 동해를 좀 되게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부여야. 찾아봅시다. 1. 기억.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에다가 나중에 뼈를 추려 가족 공동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한 건 옥저. 자, 니은. 왕이 나온 부족의 세력은 궁궐, 선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오부족 연맹체잖아요. 왕이 있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있죠. 그러면 왕권은 어떻다고 했어요? 연맹 왕국이니까. 약하다고 했어. 그래서 부여에서는 심지어 전쟁에 졌어. 흉년이 들었어. 왕을 어떻게 할 거야? 죽이거나 쫓아낼 거나 교체하거나 그런다고 했죠. 그럼 왕권이 약하네. 왕권이 되게 약하네. 그래도 왕은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나온 부족은 이런 특별한 시설들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오부족 연맹체는 왕권이 약해. 약한 거 맞아. 그래도 왕은 왕이기 때문에 왕이 나온 부족에서는 궁궐, 성책, 감옥 같은 거 있었어? 따로 있었어.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천 행사를 행하고 소를 죽여 굽으로 길흉을 친다? 맞아요. 요게 이제 우제전보. 아까 말했던. 자, 신랑은 처가 쪽에 머물며 자식이 장성한 다음에야 부인을 데리고 본가로 간다. 자, 처가에서 살다가 애 낳고 애가 좀 크면 데려간다? 서옥지. 이건 어느 나라? 고구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이제 고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고대 국가의 성립에서 24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만 한번 읽어봅시다.
삼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다음에서 모두 고르면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중앙집권 국가.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중앙집권 국가 전에 연맹왕국 아시죠? 그 다음에 연맹왕국이 조금 더 성장해서 왕권이 세지면 중앙집권 국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 또는 성격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왕위의 부자세습, 부자상속. 자, 왕위를 형제상속하다가 부자상속으로 바뀌었죠. 아들한테 물려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령반포. 자, 율령이라는 건 법인데 그 전에 있었던 고조선의 팔조법이나 부여의 사조목이나 고구려의 일책 12법 같은 일책 12법 같은 그런 게 아니고 형벌에 관련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율령이라는 건 국가 체제와 관련된 법이에요. 예를 들면 관등제 같은 거, 관리의 등급, 그 다음에 공복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율령. 자, 그 다음에 불교, 수용. 불교라는 종교가 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종교거든요. 그 다음에 영토 확장. 처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겼을 때 국경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막 싸워서 국경을 명확하게 한 거야. 그런 걸 영역국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토 확장을 통해서 영역국가로 성장을 한 거지. 싸워서 뺏어야 내 땅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내 땅을 명확하게 한 거죠. 그게 영역국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아, 중앙집권 국가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자, 그러면 중앙집권 국가가 됐어. 특징이 이거야 라고 알지 마시고 그러면 고구려는 왕의 부자상속 누구지? 백제는 누구지? 신라는 누구지? 지금 다 기억나야 돼. 그래. 안 날 수도 있지 뭐. 오늘 나면 되지. 그쵸? 오늘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율령반포도. 고구려는 누구지? 백제는 누구? 신라는 누구? 다 떠올라야 돼. 응? 그래. 여러분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 기억이 살짝 안 난다는 얘기지. 그래. 오늘 나면 돼. 오늘 하면 되지 뭐. 자, 그다음 불교 수용. 불교 수용 우리 여러분 많이 기억할 거고 그 다음에 영토학장 이제 전성기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이 나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요거 기억 안 나면 오늘 하면 되지 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시문에서 찾아볼까요? 자,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건 왕권이 세졌다 라는 뜻이죠. 자, 가부터 봅시다. 군장 세력이 자기 부족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그러면 안 돼. 군장이 약화돼야 돼. 군장이 약화되면서 왕권이 세져야 되죠. 그래서 가는 틀렸고 자, 정비된 신분체제와 정치제도가 마련되었다. 이게 이제 율령반포라고 볼 수가 있죠. 관등이나 뭐 공복제나 이런 것 등이 정비가 딱 되면서 체계가 딱 잡혀야 돼요. 그래야 왕권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나 맞고 자,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집권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네, 맞죠. 율령반포니까 자, 지방이 지방권을 파견했다. 이건 지방이 지방권을 파견했어. 그럼 이건 왕권이 세진 거예요? 지방 세력이 세진 거예요? 왕권이 세진 거지, 당연히. 그러면 왕권이 강화된 거고 중앙집권 국가가 된 거예요. 지방이 지방권을 파견하는 것도 아, 이건 왕권 강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나, 다, 라 맞고요. 자, 왕위 세습은 부자상속에서 형제상속으로 바뀌었다? 아니고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자, 활발한 정복활동을 통해서 영역국가로 성장했다? 네, 이거 맞죠. 그래서 이 중에서 중앙집권 국가의 성격, 특징만 골라라. 나, 다, 라, 바. 네, 나, 다, 라, 바. 찾으면 되죠?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대국가의 성립에서 이제 고대사의 성립까지 한번 살펴봤고 잠깐 쉬었다가 25번부터 합시다.